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그 6장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요약을 안 하고 이제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텐데요. 6장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뭐 계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경제 운영인데 아까 얘기한 5장에서 그 계산 문제들이 더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25점짜리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10점짜리로 연료비 특성 같은 거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등증부인 연료비라든가. 경제운영 문제의 개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10장에 있는 신뢰도 제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그 6-1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72페이지는 그림, EMS에 관련된 그림들, 이것들은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적체직, 신경주,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합해본, 예?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이렇게.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각각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6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내용들은 10장에서 신뢰도 제어는 어떻게 된다? 예극복,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데서 이제 설명이 되어질 텐데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 내용들을 경제운영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 이거 같은 연료비 특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연료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연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밸브를 투입했다가 또 밸브를 투입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얘가 이렇게 선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함수를 표시를 한다. 그 함수가 이제 F는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 해가지고 APG의 자성 플러스 BPG 플러스 C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돈이라는 얘기죠, 돈. 결론적으로. 얘는 돈. C. 돈입니다, 돈. 왜냐면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료비를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료비에 대한 돈이 얼마만큼이 들어간다. 그때 이제 그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팩터가 들어가고 A, B, C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산을 하시다 보면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하시게 되면 이 C 부분은 항상 없어집니다.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왜? 이 PG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G를 미분하다 보니까 BPG는 얘가 B라는 상수로 변하게 되고요. A, PG 자성은 2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2에 A에 PG가 나옵니다. 이렇게 PG. 편미분하니까 이 자성에서 1승으로 변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EA가 나오고 B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증분연료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분연료비. 다음 시간에는 이거 요약 안 해드리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증분연료비가 바로 람다인데, 람다가 뭐라고요? 여기 나왔던 이 값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쪽에서. 쭉 넘어가고, 28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81페이지에 보시면 송전 손실을 무시할 경우 경제 부하 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주셔야 될 게 뭐다?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이렇게. 예? 외우기 쉽죠? 이렇게. 수목평,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앞에서 이제 등진분 발전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발전기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필요한 부하에다가 예?
그러면 이게 수급 조건이라는 겁니다.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해 놓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수급 조건은 뭐냐? 여기서 발전한 P1, P2, P3가 우리가 쓰고 있는 PR, 부하의 양과 같다.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량들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발전량이 크거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전체 PR은 P1 플러스 뭐 P2 플러스 P1의 합이다. 이게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 함수는 돈, 아까 얘기했던 요금입니다, 요거. 각각의 이 발전기에서의 그 돈을 발생시키는 발전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F에 대한 P1, F에 대한 P2, 이렇게 목적 함수가 끝난 얘기죠. 나중에 다시 설명해야겠지만, 요거에 대한 함수가 이제 목적 함수라는 얘기죠. 요게 수급 조건이고, 얘가 목적 함수다. 전체 합은 같다라는 내용이고, 목적 함수는 이렇게 해서 뭐 A의, 지금 PG의 자성인데, 이 A 값이 다 틀리겠죠? 이게 뭐 B, PG가 될 테고, 이 C가 될 거고, 이런 함수들이 다 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함수들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함수, 요게 FP1에 대한 함수고, 요 함수가 기울기가 틀린 이 함수가 FP2가 될 거고, 요 함수가 좀 이런 식이 된 게 FP3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발전량에 대한 아까처럼 기울기가 다 틀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럼 평가함수는 이것들을 다 합한 겁니다, 지금. 최소로 하는 발전기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최소를 해줘야 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평가함수를 계산하실 땐 평가함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 목, 평. 이렇게. 평가함수는 이 목적 함수에서 라그랑제 미적엑스 넣어가지고 수급 조건을 이렇게 넣은 건 목적 함수. 나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수, 목, 평 이렇게. 그럼 평가 함수는 목적 함수에서 이 미정계수. 미정계수가 뭐냐면 요금대로 이렇게 최소로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전체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각각의 발전기에서 이것들을 분담하기 위해서 최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미분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동일한 요 대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로 할 수 있는 요게 남다인데 증증민 연료비 최소 조건인데 우리가 이 값들을 다 합하면은 뭐 어떤 값을 합하면은 발전량을 다 합하면은 예? 우리가 필요한 발전량이 나올 텐데 그 발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료비 조건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시술해가지고 요걸 라그랑제 미정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료비 최소 조건이 나오겠죠. 이 연료비 최소 조건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할 때 출력 분담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여기서 수식이 아까처럼 요거를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PGI는 EAI분의 람다 마이너스 B가 나오죠. 람다는 여기 나왔던 그 연료비 최소 조건이고 연료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요걸 미분하면 EA하고 B가 나온다 그랬죠. 그 EA하고 B가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각각의 여기 각각의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 목적 함수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 연료비를 넣게 되면은 요 값들을 미분한 값에서 이 값들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다. 수식들이 여기서 좀 요거는 쉽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근데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그냥 괜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실 뿐이지 이제 실질은 쉽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쓰시면. 그래서 미리 한번 다음 시간에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흐름을 모르면 계산을 못 하십니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수급 조건을 가지고 풀고, 목적 함수를 풀고, 평가 함수를 이용해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구하면 된다. 예?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그래서 수급 조건을 설정해주고, 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책에 이걸 수급 조건이라고 딱 표시를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수급 조건, 발전기의 양 더해가지고 얼마, 목적 함수, 여기 목적 함수들은 주어지거든요. 그거 집어넣고, 평가 함수는 이렇게 계산한다면서요.
평가함수에다 목적함수 집어넣고 미정계수 집어넣고 여기에서 계산됐던 수정계수를 넣어가지고 수급조건을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편미분을 하는 거죠. 편미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람다 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 람다 값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을 이 람다 값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발전기에 출력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그 수급조건에 이게 또 맞는지 나중에 또 환산을 해주시면 되죠. 각각 발전기가 얼마 발전을 해서 얼마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 값이 맞는지 아까처럼 환산하는 과정들을 또 보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제 6-3, 6-4, 6-5에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제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예제 6-4하고 6-5하고 차이는 문제는 똑같은데 6-5에서는 PG1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PG1에 대한 것들을 50메가에서 150메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값들이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 고려시. 여기는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앞에는 여기서 발전된 양하고 부하에서 사용하는 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력 조리할 때도 여기서 유효전력 손실, 무효전력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송전선에서. 그래서 기준모선을 달았던 것처럼 얘도 여기에 손전 손실을 무시를 하고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려했을 때는 앞에서 여기 했던 그 과정하고 똑같은데 이 미정계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페널티 계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손실이 그만큼 발생했으니까 페널티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률에 대한 그 페널티를 매기듯이 여기는 페널티 계수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람다라는 걸 계산할 때 아까 여기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계산할 때 이 페널티 계수가 1-라운드 PL분의 라운드 PGI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손실 부분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요 손실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페널티 계수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근사해가지고 이거분의 1은 람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1 플러스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람다 PL분의 람다 PG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1-A분의 1은 계산해보면 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기 때문에 1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게 람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구할 때 아까는 그냥 람다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페널티 계수라는 여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 페널티 계수만큼이 플러스 된 게 람다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 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력계통의 협조 방정식 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람다라는 부분이.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요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또 손실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295페이지 정도 예제 6-7, 6-8 이런 것들도 다 풀어보시면 되니까 예제 6-7, 6-8 정도까지 6-7 정도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남네. 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될 거냐면 7장. 7장에서는 전압 무효전력 제어입니다. QV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기본 특징 해가지고 7-3에 대한 페이지 347페이지 보시면 7-3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5점짜리 문제로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편미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이 편미분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렵지만은 그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제 7-3 같은 건 1번이나 2번은 중요하지 않고 예제 7-3은 10점 내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 7-3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4 쪽에서 전압제어를 위한 무효전력의 공급원에 대해서도 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예제 7-4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과 그리고 부족했을 때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효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전소에서 조정하는 방법,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은 무효전력을 조정할 때 발전소에서 조정하는 방법, 변전소에서 조정하는 방법, 주상변압기에서 조정하는 방법, 배전선로에서 조정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이제 나눴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조상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변압기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보시면 전압 무효전력의 제어 방식 해가지고 QV 컨트롤 제어하는 방식.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뭐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림들을 개별 제어는 하나만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조 제어는 옆에 계통까지도 제어를 한다. 개별 제어에다가 플러스 하는 부분이 뭐냐? 발전소에서 무효전력 제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종합 제어는 이제 개념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려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은 그런 정도를 설명드릴 거고 8장의 고장 해석과 개통 보호 쪽에서는 이 부분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칭자표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송전망의 고장 계산에서 보시면은 대칭분에 대한 부분을 한상만 본 게 아니라 2계통으로 해가지고 병행 2계선에서 고장 계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은. 근데 이 부분이 한 번 정도밖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쓰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빼먹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는 다른 부분을 보시는 게 나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한 번 나왔을 때도 제대로 쓰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걸 다 풀어서 쓰려면은. 그러니까 25점에 쓰기에는 25점짜리 문제로 나와서 25분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문제를 더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왔다 그러면은 이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뒤 8장에 보시면 그 개통보호분이 나오는데 이게 그 송배전공학의 10장의 보호계전기 부분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호계전기 쪽에서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는 송전선에 대한 보호계전 방식, 그리고 모선에 대한 보호계전 방식, 그리고 기기에 대한 보호계전 방식, 주파수에 대한 보호 방식, 과부하에 대한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 조금 더 강화가 됐다. 기존의 송배전공학에서 설명했던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주파수라든가 과부하라는 부분이 있고 탈저보호라든가 이런 3, 4, 5kV에 대한 모선 보호 방식이 좀 더 설명이 들어갔더라.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3, 4, 5 모선 보호 방식 같은 부분을 하나의 문제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9장에 가서는 안정도. 안정도는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것들은 송배전공학에서 배우셨던 거는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전압 안정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등면접법, 단단법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에너지 함수법에 대한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 뒤에 보시면 전압의 안정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9-9에 페이지 525페이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있던 것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면은 전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QV 컨트롤, PV 컨트롤에서 PV 컨트롤인 전압 안정도에 대한 특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공급 신뢰도를 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아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6-1의 경제운영 문제의 개요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더 세밀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 경제부합 배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ELD, AFC 이런 부분이라든가 신뢰도 제어,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 EMS에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VQC라든가 전압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제어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장 부분까지 할 텐데요. 중간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만 제가 보기에는 발전까지는 좀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개통적인 부분까지라도 제대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 그러면 발전 쪽에서는 이제 키워드 정도만,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든가, 아니면 아예 다음 저기 때 발전 쪽만 하든가,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반복을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꾸 반복을 하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2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2-3번 제가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동영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약했던 부분들, 요약한 것만 자꾸 반복을 하셔도 시간은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는 6장부터 해가지고 7장의 어느 부분까지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또 운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